첫 번째 가보죠. 불량 어르신들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만나보시죠. 자, 어느 카페 내부입니다. 남성 4명이 지금 들어와가지고요. 자리에 곧 앉습니다. 자,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3잔 딱 이렇게 한 사람이 저렇게 주문을 하죠. 자, 1인당 한 잔이 원칙이지만 사장님은 어쩔 수 없이 오케이 합니다. 아이고 참. 자, 4명이서 3잔을 시켰어요. 자, 그런데 사장님이 음료를 지금 갖다 주죠. 지금 갖다 줍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야 이거? 예. 자, 그런데 저 일회용 종이컵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걸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3잔을 갖다가 또 4잔으로 만들어. 자, 사람이 또 왔어. 일행이 또 왔어. 자, 그러니까 또 종이컵을 또 가져와가지고. 자, 그랬더니 세상에 저걸 와우 지금 던졌어. 사장님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니까 어이구. 자, 결국 저 아저씨 자기 손에서 피 났어요. 자기만 아파.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4명이서 3잔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사람이 불어나요. 일회용 종이컵을 갖다가 그 3잔을 나눠가지고 세상에 여러 명이서 저렇게 마신 겁니다. 사장님이 당연히 화 안 나겠습니까? 화 날 수밖에 없죠. 저게 지난 17일 날 그 경남 김해에 있는 한 카페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보신 것처럼 7, 80대 정도 돼 보이는 남성들인데 4명이 들어와서 3잔을 시켰대요. 근데 이게 동네 장사고 한 1년 반 넘게 다니던 손님들이니까 그냥 사장님이 거기까지 넘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사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보신 것처럼 일회용 컵을 하나 가져다가 또 나눠 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 명이 또 들어오니까 또 컵을 가져가서 5명이 결국에는 음료 3잔을 시켜놓고 마셨고, 사장님이 그 종이컵을 마음대로 가져가시면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절도죄로 고소하든가 막 이렇게 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게 요즘에 아시겠지만 일회용 컵으로 매장 내에서 마시면 사장님이 과태료 같은 거 처벌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했더니 동네 장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고성을 지르고 보신 것처럼 머그잔 던지고 포스기 모니터 깨고 결국 자기 손 다쳤다고 하고요. 경찰이 출동을 했겠죠. 그 사이에 원래 저 모니터를 부순 분은 병원으로 갔고 나머지 일행들이 있다가 결국 소란이 벌어지니까 옆 가게 다른 가게 사장님이 오셔서 정리를 좀 시켰다고 합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연출하다가 저 짓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날 가해자 일행이 찾아와서 뭐라고 했다는데 다음 날이 더 문제예요.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좋게 좀 생각하자. 우리 유지지 않느냐. 자주 오고 이러니까 술 한잔 먹고 좀 실수한 건데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당일날 CCTV가 경찰에 제출이 됐고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죠. 포스 기계를 부셨죠. 거기다가 종이컵 던지는 과정에서도 물이 튀는 모습도 있었고요. 또 저는 폭행 부분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손괴죄, 폭행, 재물손괴죄 등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인데 일단은 경찰에서는 재물손괴죄, 기물파손죄 정도만 접수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거 말고 또 있어요. 또요? 민사 책임을 져야 돼요. 저 포스기구 부순 거하고 정신적 손해배상 같은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게 아니고요. 저런 식으로 술 먹고 행패 부리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면 결국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저씨 손만 아파. 자, 다음 갈게요. 자, 단골 손님의 정체입니다. 역시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카페에 입장하는 남성 주목해 주세요. 자, 구석 자리로 쭉 갑니다. 착석을 했어요. 자, 음료와 맥주를 주문해서 먹은 듯한데, 자, 그런데 벽에 기댄 채 주방 쪽을 쭉 보더니 테이블 아래에 손을 놓고 뭔가를 이렇게 해요. 뭘 할까요? 자, 사람이 지나가는 듯하자 화들짝 놀라서 몸을 웅크렸어요, 지금. 자, 그런데 그 사람 지나가니까 다시 또 테이블 아래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머머, 변태 사장님이 급히 지인을 부르니까 수고하세요 하고 그 와중에 또 인사는 하고 나갑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자, 그런데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사장님이 피해자가 아니라 참고인이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뭐죠? 네, 일단 지난 10일 오후 1시쯤 인천 미추홀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평소 자주 찾는 고마운 손님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날은 유독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는데 쎄한 느낌이 들어서 CCTV를 확인했더니 이 남성이 음란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사장에 따르면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고 CCTV로 보고 알게 돼서 피해자가 아닌 참고인이라고 합니다. 자, 경찰에서도 수사에 나섰다는데 자, 결국 자수를 했다고요? 근데 이게 자수를 하게 된 계기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지고 남성 신원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무렵에 남성의 어머님이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아들 좀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용서를 비셨다는데 저 남성 40대 남성이라고 하거든요. 아이고야. 아니 40대 남성 어머니가 찾아와서 그 사장님이 또 기가 막혀서 아니 이게 바로 찾아온 것도 아니고 왜 2주나 지나서 지금 와서 이러냐 선처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비로소 그 이후에야 이 남성이 자수를 했다라고 해요. 경찰에서 뭐 이게 구속까지 갈 사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다른 여지가 있는지 조사는 하겠다고 합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네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길 한복판에 대자로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차 옆에 대자로 뻗은 남성. 아저씨 일어나요. 깨우는데 야, 사건 반장 빨리 틀어. 막 이렇게 횡설수설합니다. 이건 뭐 딱 봐도 마약 아니면 뭐죠? 자, 남성 차량을 경찰들이 수색을 합니다. 의문의 초록 가방이 두둥. 역시나 거기서 하얀색 가루, 바로 필로폰이었습니다. 자, 이후 지구대로 연행이 되는데 알고 봤더니 세상에 마약류 범죄 전과자에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는 와중에 또 저짓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수사든 재판이든 마냥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게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 남성 정말 최악입니다. 지난달 19일에 오전 9시 30분쯤 아침 시간에 사람이 너무나 많은 강남구 대로변의 도로입니다. 그것도 자동차 바로 옆에 사람들 다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저렇게 누워가지고 있었어요.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누군가가 신고를 했고 순찰차가 와서 보니까 필로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9랑 공동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차량 수색에서 이제 필로폰도 뭐 발견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 보니까 마약만 한 게 아니라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도 한 상태에서 음주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했는지 무면허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더 이상 나쁠 수가 없는데 게다가 마약류 전과자였고 현재도 그 마약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카운터 비운 사이 뿅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어느 식당 내부로 입장하는 남성 2명입니다. 자, 일단 왼쪽 구석으로 가가지고 착석했고요. 냠냠냠냠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죠. 자, 이후에 식사를 마쳤는지 휴지로 손까지 이렇게 닦고 카운터를 그냥 쌩 패스했습니다. 예, 밖으로 총총총. 역시 먹튀였던 거죠. 자, 이번에는 또 얼마나 차셨답니까? 네, 지난 5월 1일 경기도 부천 중동의 한 식당에서 남성 2명이 4만 3천 원 상당을 먹튀한 일입니다. 직원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카운터를 비운 사이 밖으로 나갔다고 하는데요. 이후 먹튀 사실을 알게 된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과학수사대에서 이들이 마셨던 맥주병 그리고 담뱃값을 가져가서 지문을 채취해 갔지만 3달이 지나가서 결국 제보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와, 3달째, 석 달이 지났는데도 얼마나 잡고 싶으셨으면 이걸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겠어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 뭐 4만 원, 3만 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아마 이런 일이 반복되고 또 이런 일이 당한다면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막 그런 장사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석 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보를 한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얼굴은 공개를 못 하잖아요. 근데 예. 사실 옷하고 이렇게 공개가 돼요. 옷을 본다면 아마 누군지도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걷는 폼이나 이런 게 조금 좀 독특해 보입니다. 경찰이 또 이렇게 우리 이 화면에 공개된다면 사실 경찰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죠. 뭐 DNA라든지 아니면 CCTV라든지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경찰이 검거를 한다면 뭐 사기죄 같은 걸로 처벌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차량 문의 대롱대롱입니다. 역시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새벽 4시 경남 양산의 한 노래방 거리 흰색 차가 지나가는데 자, 보시죠. 문 쪽에 사람들이 대롱대롱. 자, 유턴해서 유턴을 할 텐데요. 역시 그 비틀비틀 하는 데서도 반대쪽에도 사람이 있네. 세상에. 꽤나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데 매미 마냥 차에 저렇게 딱 달라붙어가는 저 남성 2명.
아, 이 사람들 무슨 경호학과 대학생들인가요? 경호학과 대학생들이라도 저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경남 저기야 어제 새벽이랍니다. 새벽 5시 가까운 시간에 경남 양산에 뭐 노래방들이 좀 밀집해 있는 그런 좀 번화가인 모양인데 거기서 저렇게 차는 비틀비틀하고 그 차의 양쪽에 매달려서 사람이 가고 있고 거기서 뭐 환호성을 지르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보하신 분이 보기에는 이거 아무래도 이게 멀쩡한 정신같이 안 보인다. 당연하죠. 음주운전 의심된다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고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차량 번호판까지 다 찍어서 아이고야. 경찰에 또 알렸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이거 우리가 순찰차가 출동해도 차량 번호 모르겠다고 해서 저 번호까지 알려줬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음주 단속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경찰이 차주한테 연락을 했더니 당장은 못 가고 오후에나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경찰로부터 전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보하신 분은 취지가 아니 그러면 음주운전을 어떻게 밝혀내느냐. 술 다 깨고 나올 텐데 설령 마셨더라도. 예. 그래서 이제 다른 것보다 경찰을 비난하고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요즘 워낙 강력 사건도 많고 흉흉하니까 예. 이런데 좀 경찰분들이 좀 순찰 좀 더 좀 열심히 해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이 남자 수상하다. 아, 자, 오늘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인데 내용이 뭐죠? 네, 소개로 만난 남자와 계속 만나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된다는 사연인데요. 고민하는 이유는 바로 남성이 결혼한 친구네와 너무 가깝게 친하게 지낸다는 겁니다. 아이도 있는 상황으로 남성이 친구 집에 자주 놀러 간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친구 집에 친구는 없고 아내와 아이만 있을 때에도 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네 부부가 동남아 여행을 같이 가자고 해서 아이와 함께 4명이서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사연자 입장에서는 같이 가자는 친구도 이상하지만 따라간 소개팅남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연자가 결혼하고 나서도 친구네 집에 자주 갈 거냐고 물었더니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답을 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데이트하는 중에도 아이 얘기를 하고 선물 생각도 해서 친자식인가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아, 제가 처음 이 사연을 읽었는데 제가 한 대여섯 번을 계속 읽었어요.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 말이죠. 예, 지금 사연자분도 보고 계실 겁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 7천여 분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소개팅 남자입니다. 아니 상희 씨, 와 진짜 대박 어이없다 진짜. 나 지열이뿐만 아니라 지열이 와이프하고도 되게 친해요. 아니 당사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혼자 급발진이야? 아, 왜 혼자 이상한 상상해요? 혹시 여기 음란마귀?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 여성분이에요. 어머머머머머 말 진짜 심하게 한다. 음란마귀 박지윤 씨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요. 친구도 없는 집에 친구 마누라 혼자 있는 집에 도대체 왜 가는데? 아무리 친해도 금도가 있는 법이죠. 참나 별꼴이야 X. 야 좋습니다. 자 우리 박지훈 씨. 네, 박지훈 씨인데요. 예. 뭐 이게 좀 납득이 안 됩니다. 뭐 그러니까. 암만 이해를 해보려고 예. 해도 어지간하면 좀 그렇게 많은 사람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그런 선택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려 해도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그 부분이거든요. 친구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는데 거기 가서 있다는 거하고 그 친구 부부 놀러 가는데 아 즐거워 이 모습을 제가 이 사파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뭐 암만 이해하려고 해도 아 즐거워 어떻게 나옵니까 저기서 민폐죠. 저기 껴서 노는 게 맞나요? 저는 근데 사실 납득이 안 됩니다. 그 지훈아 정말 나 너랑 꼭 가고 싶어. 우리 부부 너랑 가고 싶어 해서. 그러면 자기 여자친구랑 가든지 뭐가 조치를 취해야죠. 다 사주나? 뭐 사줘서 갔나요? 어쨌든 저는 조금 저 상황 자체가 제가 하는 상식하고 좀 맞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우리 소장님은 상식 없는 사람이 되는데. 자 우리 네. 양 변호사님. 글쎄 이제 저 소개팅 남 나름의 사연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 내막은 저는 모르지만 듣고 보면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라는 건 꼭 남의 눈치를 본다기보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떳떳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것들을 그냥 다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라면 다른 데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는 거죠. 꼭 나쁜 짓이 아니라도 뭔가 앞으로 결혼해서 원만하게 가정을 꾸려서 가기에는 조금
결격 사유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의 편을 든 우리 소장님. 네. 예? 제 얘기를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맨 처음에 듣고는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꼼꼼히 잘 읽어봤는데 제 주변에 이런 비슷한 그 동생이 하나 떠올랐는데 진짜. 뭐냐면 아이가 이 삼촌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삼촌도 아이를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촌도 지금 이 친구 부부가 없어도 계속해서 우리 조카 뭐 선물 사줄까? 우리 조카 뭐 좀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아이가 삼촌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 친한 친구나 친한 친구 아이는 우리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이 삼촌이 오면 반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오늘 물어보신 분대로 도리어 이 사람 친자식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둘이 친구가 너무 절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처럼 이 조카를 굉장히 좋아하는 남자의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 아, 그렇구나. 자, 과연 이 7천여 분의 우리 집단 지성의 판단은 뭐였을까요? 네, 일단 가족 여러분들은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최규봉님, 끝까지 가면 더 힘들 듯이라고 하셨고요. 신비주의 남쌤님, 결혼하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하셨고요. 하지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경희님, 결혼해서 자기 아이가 생기면 관심이 없어질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